미국이 유럽에 기갑여단 3개를 배치한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된 그 유럽 상황이 러시아 작전 개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트 3국을 포함을 한 북유럽과 또는 그 폴란드에서 러시아가 제2전선을 형성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럽에 기갑여단 3개를 배치한 것은 국가부채로 발생을 한 그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의 안보 상황이 아주 긴장이 되었던 2007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1개 여단이 순환 배치로 이제 배치가 되었었는데, 순환 배치 기갑 여단 이외에 2개의 기갑 여단이 유럽 상황으로 인해서 추가 배치가 된 겁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유럽에 기갑 여단 3개를 배치했다고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자료와 각 단위부대의 SNS 계정을 보면 현재 유럽에는 제1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팀의 2개 기갑대대, 제3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팀의 2개 기갑대대, 제4보병사단 제3기갑여단 전투팀의 2개 기갑대대 등 3개 기갑여단에서 6개의 미군 기갑대대가 폴란드와 독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 육군의 기갑여단은 M1 에브라함스 전차 87대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량 152대, M109 팔라딘 자주포 18문, M113 장갑 전투차량 45대 등과 기타 여러 대의 전술 차량을 보유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에는 총 261대의 M1 에브라함스 전차와 456대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 육군 현역 부대 기갑 전력의 27%이고요. 한국의 1개 기갑 여단이 이제 순환 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미 육군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현역 전력이 한 3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비 전력까지 계산을 하면 21%가 되고요. 가용 전력은 23%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미 육군 기갑 전력의 20% 이상이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 육군 기갑 여단은 운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전술 제대입니다. 작전 기동에 소요되는 기동 비용을 보면 2013년도 미 국방부 발표 기준으로 1마일 1.6km를 이동을 하는데 당시 금액으로 66,735불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현재화 현율로 계산을 하면 8,428만원으로 미 육군의 기갑여단이 1m를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터당 52,675원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2013년도 자료니까 지금부터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비용으로 따지면 10만원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여단이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300km를 작전 기동을 하려면 474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액으로 하면 거의 뭐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과는 다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10개 이상의 군단급 기계화 부대를 투입을 했던 러시아가 지난 60일 동안 소모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확한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갑 여단은 주력 전투 장비인 M1 에브라함스 전차 때문에 작전 반경이 330km로 제한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단 지원대대 소속이 운영을 하는 그 5,000갤론짜리 유조차 15대와 2,500갤론짜리 유조차 48대가 매 12시간마다 전차와 장갑차와 각종 전술 차량에 유류를 보급을 해 주어야지만 작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급되는 유류가 4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3개 기갑여단을 배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럽에 배치한 기갑여단이 제1기병사단과 제1기갑사단에서는 단 하나의 여단도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육군 기갑 전력의 50% 이상이 미 본토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미 본토에 남아있는 미 육군 기갑의 주력인 제1기병사단과 제1기갑사단은 모두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되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럽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도 미 육군의 기갑 전력의 핵심 부대인 제1기갑사단과 제1기병사단을 본토에 남겨두고 있는 미국의 결정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어 있는 기갑 여단이 제1기갑사단 이하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갑부대와 기교화 부대의 그 효용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무슨 뭐 첨단 무기네, 항공모함이네, 무슨 뭐 최신형 전차네, 전투기네 등등을 거론하면서 군사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나 군사력을 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듯이 한 국가의 군사력은 하드웨어인 뭐 전차다, 장갑차다, 미사일이다, 야포다 이런 것의 보유 수량과 또 그 무기를 제조를 하는 제조사가 홍보하는 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매니아 수준의 평가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사력 평가는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나 각종 플랫폼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군수 보급력과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투원들의 무형 전력인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신 전력입니다. 1개 기갑 여단을 300km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150~60억이라는 경비가 소요가 되고 148만 2천 리터라는 각종 유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군사 매니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이 충족되지가 않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첨단 장비, 최신형 전차, 뭐 최첨단 미사일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유류를 공급받지 못한 이 전투 차량이나 전투 플랫폼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러시아군처럼 멀쩡한 전차를 버리고 전장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제7 기동군단이 뭐 전세계 최강이 있다라고 하는 국뽕에 그 심취된 그런 방송들이 넘쳐나고 그러한 방송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지만 그들이 하는 주장은 틀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제7 기동군단은 유사시에 미 육군이 유류를 보급해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가 없는 전차는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류가 없는 전차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속하게 발전을 하는 보병들이 휴대하는 대전차 공격무기와 전차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 공중 공격에 대한 그 방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기갑 전력의 그 운용 개념과 작전 개념은 이 운용에 소요되는 전쟁 비용에 대비해서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전에서 근무를 하시는 기갑부대나 기가부대 지휘관과 장교 또는 교육사령부의 해당 부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육군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기갑전력의 운용 개념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며 생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숙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